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는데요. 이 환율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욱더 힘든 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술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환율을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전 세계 증시도 급락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향후 경제가 패닉에 빠질 거다. 이런 그 우려가 큰 거고요. 자, 위안화 환율이, 월요일장에 급등하면서 7위안을 돌파할 때 뭔가 심상치 않다라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그 트럼프가 트윗을 날리고 문우신이 결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7위안대에서 고시가 되고 음보고 맞으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7위안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고공전투를 벌이면서 계속 그 환율 문제에 시달리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중국도 미국에게 쉽게 항복선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전면전 상태로 지금 확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항복선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 배경은 이 위안화 환율을 계속해서 높게 유지한다 그러면 결국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가뜩이나 금융 불안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내에 이미 중소은행들이 문제가 생겼고,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영기업도 지금 대형 국영기업까지도 이 어음 문제가 지금 발생할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인데, 과연 어느 정도나 지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항복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까지 얼마나 이제 버티고 어떻게 진행되냐가 시장의 관건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중국으로서 쓸 카드가 국채를 매각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채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가 지금 여전히 유로존이라든지 일본의 국채라든지 이런 그 선진국 국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 국채를 푼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소화가 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만약에 그 국채가 한꺼번에 많이 풀려서 소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중국의 자산이 결국은 폭락하는 그런 리스크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죽을 짓은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거고요. 조금씩 국채는 내다 팔 수 있을 겁니다.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 한 방에 확 시장에 쏟아내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국은 계속 버티기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버티기 과정에서 노이즈를 계속 일으킬 테니까요. 그럴 때마다 시장은 반등이 나와도 결국 그런 노이즈에 다시 또 꺾이고, 반등이 나와도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로서는 연준에게도 또 SOS를 치는 협박성 SOS죠. 연준 보고 있느냐? 이런 식의 협박성 문구를 또 날렸는데, 연준으로서는 다시 또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는 겁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모처럼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매가 나왔는데 집계상으로 투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3천억대 투매가 한번 나왔고요. 개인은 지금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 지금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열심히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단타 물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들이 더 이상 못 견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투매가 계속 진행이 된다. 오늘까지 지금 이틀 연속 투매가 나왔죠. 이틀 연속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 3일 연속까지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까지도 이 3%, 4%, 5% 이렇게 폭락이 한 번 더 나오면 기술적으로 또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신라젠의 하한가가 풀리면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그 반등 폭도 코스닥이 플러스로 전환될 정도로 반등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신라젠도 하한가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으면서 투매가 다시 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약세로 다 양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연속성을 갖고, 만약에 오늘 이 미 증시가 또다시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나온 반등이 안 나왔을 때, 내일 한 번 더 우리 시장이 그 폭락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역시 1900을 깨니까 오늘도 반등 시도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주가지수의 차트 흐름을 보면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도 개파락을 하면서 장중에 이 1900을 깼습니다. 1891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반등도 좀 드라마틱했어요. 일단은 강보합권까지 반등을 만들었는데 다시 되밀렸습니다. 자, 분봉의 모습을 보면 아주 뭐 큰 편차를 보이죠. 급락 이후에 아주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V자 반등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역시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이 저점에서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꿈도 좀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또다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플러스 1% 이상 반등을 했었습니다. 급반등을 역시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다시 되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신라전이 다시 하한가에 갔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거죠. 역시 급반등했다가 1시간 넘어가는 시점부터 다시 되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또 꼬꾸라졌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신라전이 하한가가 풀리면서 바짝 반등을 했습니다만 역시 대량 거래 터지고 다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한가가 풀려서 그 설거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점하한가 가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하한가가 풀릴 때는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한가 풀렸을 때의 모습인데요. 자, 최저가에서 시작해서 하한가 풀리고 쭉 기술적으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되밀리면서 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1시 이후에 다시 급락이 나면서 재차 하한가에 꽂혔던 거죠. 그러면서 이 기본적으로 또 그 시장의 불안감을 많이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것은 대표가 지금 매집을 좀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사라진 가운데서 설거지 파동 하나 나왔다고 좀 보시고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 확인이 됐듯이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 저 신라젠이 또다시 이제 하한가가 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지금 가는 그런 방향 속에서 한일 무역 전쟁도 지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반적인 그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 역시 반사이익 관련주들은 급등하는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줬습니다. CJ 시프트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를 갔고요. 자,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계속 헤맸던 종목이 재료 한 방에 그냥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자, 신송통상은 2연상을 갔어요. 굉장히 장중에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고점에서 계속 출렁였다가 무너지지 않나 싶었는데 다시 붙여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후장에 이렇게 또 갑자기 수급이 붙으면서 지수가 급락 나가지고 다 공포가 져질 때 이 후장에 재료를 뿌리면서 또 상한가를 갔고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같은 이제 소비재 관련된 재료를 갖고 급등락을 하면서 또 상한가 갔고, 깨끗한 나라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또 잠깐 풀렸습니다만 어쨌든 상한가를 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코덱스 콤바인 같은 경우도 출렁출렁 거리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되밀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반사이익 기대주 중에서 소비재 관련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기존에 움직였었던 반도체 소재 관련주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붙었던 수급이 다시 또 반도체 소재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어느 쪽에서 이제 오늘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들이 나오는지, 오늘 같이 이제 신성통장이 이제 이 대장주 타듯이 소비재 쪽에서 대장주가 나와서 소비재를 이끌어 가는지, 아니면 소비재들이 이제 쉬어가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소재 쪽에서 대장주가 나왔다면, 그때 이제 소재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 원래 기존에 이제 강했던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에 이제 또 떨어져 있는, 어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지금 바닥에 다시 또 밀려 있는데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다시 이제 매물 소화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중에서 지금 제일 강합니다. 일지테크 같은 경우도 이 고공전투를 지금 이 고점에서 상한가 이상에서 아직도 이틀 연속 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만약에 대장주 노릇을 하는 날이 오면 그때 이제 소재 종목 쪽으로 수급이 또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런 그 테마가 이 반사익 기대주 쪽에서도 소재 쪽에서 붙느냐 수급이요, 아니면 소비재 쪽에서 붙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붙는 쪽으로, 수급이 붙는 쪽으로 그쪽에서 그 안에서 순환매를 오늘도 보셨듯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계속 언급드렸듯이 지수가 급락해서 같이 떨어져 있는 종목 중에서 급반등할 때 5G 쪽에 수급이 붙는지 자꾸 보시고요. 5G에서 수급이 붙으면 결국은 이 지수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KMW가 21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만 양봉으로 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돌렸다가 다시 되밀렸습니다만 아직 이 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한다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탈해도 수급이 붙으면 언제든지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재료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수익 관점에서 보면 아직 안 된다 그랬죠. 장중 단타 관점입니다, 다. 이렇게 추세를 계속 하락 추세 트렌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다 이제 장중 트레이딩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이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역시 이제 낙폭 과대 구간, 이제 원래 자리까지 다 되돌리는 거죠. 자, 이 원래 급등했던 그 자리까지 이제 되돌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낙폭과대에서 5G 관련 중에서 수급 붙으면 또 바로 반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만 없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솔리드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5G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겁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속된 악재에 노출되면서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함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미중 무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해소되는 시기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은 반복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